정청래가 이제 전북에 갔죠. 그래서 선운사뿐만 아니라 뭐 절을 세 곳을 절 투어를 했다. 이런 내용의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 오더 받으러 갔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정청래 너 양정철한테 오더 받으러 간 거 아니냐. 뭐 전에도 선운사에서 양정철을 만났다라는 그런 썰이 파다했는데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결과가 이제 생각했던 대로 안 나왔죠. 양정철 만나가지고 오더 받은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이제 농담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선운사 갔다 온 이후에 갑자기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가 지금은 고개를 납작 엎드려도 지금 살아남기가 힘든 판이죠. 뭐 연임은커녕 제가 볼 때는 다음 총선 때 정청래가 이거 공천 받기도 힘든 거 아니냐. 저는 뭐 그런 지금 분위기다라고 봐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제 납작 엎드리고 제가 한번 뭐 정청래한테 조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지금 정청래가 살 길은 딱 하나예요. 뒤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이미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당대표 선거는 이미 대세가 기운 상황이 됐다. 대통령께서 뭐 직접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청래, 문재인과 이재명의 대결이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선운사 갔다 오더니 갑자기 눈깔이 뒤집혀갖고 지금 납작 엎드려도 제가 볼 때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판이에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그 사표 내면서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우리 김민석 이제 대표죠. 김민석 대표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김민석 대표가 이제 당대표 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이 수박 잔당들 이 문조 털레유를 다음 총선까지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다음 총선까지 완전히 이제 쓸어버릴 거예요. 1년이 아니죠. 2년 남아 있죠. 완전히 쓸어버릴 거다. 김민석 총리가.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셨고 아무튼 선운사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다 태도가. 그 제가 지금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오더가 내려왔어. 그리고 얘네들은 제가 문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화 군체에 빗대서 뇌가 하나야. 털레반이 한 100만 명이 있는데 뇌는 하나예요. 하나의 뇌로 다 이렇게 그 연결이 돼 있어요.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얘네들이. 하나의 뇌로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체 브레인이 유시민인지 양정철인지 지금 뭐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유시민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 브레인이 지금 치매가 온 상태여가지고 그 요실금 상태잖아요. 그 주둥이 요실금 상태여가지고 유시민이 이제 그 문체 브레인이다 뭐 그러면은 이제 전체가 치매 상태.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시민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양정철이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한 대여섯 명이 있는 거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무슨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가지고 막 작전 짜고. 근데 이제 그 중에 막 치매 노인도 있고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죽는데 그걸 막 오더를 내리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지금 양정철이나 유시민 지금 상태 보세요.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 저는 너무 이상해. 그 합당 사태 이후에 유시민이 하는 행보를 보면은 저거 아무리 이 사람이 지금 현실 정치에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저렇게 정무 감각이 떨어질 수 있나? 저거를 자기가 조국을 살리겠다고 매부쇼 나와가지고 주둥이를 털면 오히려 조국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텐데 입 다물고 있는 게 더 도움이 될 텐데. 근데 그 판단을 못 하잖아요. 지금 유시민이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면 고마운데 난 지금도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유시민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얘기를 또 매부쇼 나와가지고 유시민이 또 한마디 해주면은 이게 또 느낌이 다르거든. 정청래가 해주는 거하고 유시민이 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어도 와닿는 느낌이 달라요. 훨씬 더 열받게 만들 수 있어. 우리 당원들을 정청래가 10을 열받게 할 수 있으면은 유시민은 한 100을 열받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시민이 좀 직접 맵을 쏘라 뉴스공장에 한번 나와가지고 예, 정권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요것만 한마디 해주면은 그냥 이번에 문조털레유는 그냥 관뚜껑에 대보찌를 하는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상태야. 그리고 뭐 양정철은 요즘에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얘네들이 하는 걸 보면은 뭐가 예, 이거 치매가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행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청래가 저런 말 한 것도 완전히 자폭하는 거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건들면 안 되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이 뇌가 없기 때문에, 뇌가 없는 건 아니죠. 뇌가 하나기 때문에 누군가 오더를 내리면은 일제히 똑같이 움직여요. 처음에 김민석을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 김민석 처음에 나온 오더가 이거예요. 김민석하고 이낙연을 엮어라. 처음에 오더가 그게 내려왔잖아. 그래갖고 한 일주일 정도 얘네들이 김민석이 이낙연이다. 이낙연이 김민석이 꼴이 날 수 있다. 이거를 다 떠들어대더라고. 유튜버들이건 커뮤니티건. 그러더니 이번 주에는 뭐가 나왔냐면 송영길 까라 이게 나왔어. 그죠? 송영길 제명 징계해라 이게 나왔잖아. 그죠? 또 일사불란하게 지난주부터 송영길을 막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언사 갔다 나온 이후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재명을 까라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김민석하고 이낙연을 연결시켜라. 이거 잘 안 돼. 그 다음에 송영길을 까라. 이것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오더가 내려온 게 이재명을 까라. 이게 나온 거야. 이재명을 까라고. 이게 이제 치매가 맞는 거죠. 유실금이. 이게 치매가 아닌 이상은. 이걸 오더라고 내려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이 압도적인데 이재명하고 직접 싸워서 김민석하고 싸워서 이기기 힘든 판에 이재명을 얘네들이 직접 들이받는다? 이게 이길 싸움입니까? 그래서 이게 정청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방송 쉬는 며칠 사이에 일제히 시작을 했어. 그 중에 하나 오늘 뭐 사표를 냈지만 이지은 전 대변인. 자, 대통령은 직접 겨냥을 하죠. 이것도 오더에 따른 것이다라는 걸 저는 확실히 느끼겠는 거예요. 이거 보시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빗댄 듯한 발언을 해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대변인이 당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굳이 비유의 대상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었다며 진의가 무엇이었든 간에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당에 부담을 줬다면 그 자체로 대변인의 역량 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지난 9일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서 대담하다. 만약 대통령 의중이 김민석 총리에 실려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볼 것인지 묻자 돌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통령이 다 픽했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는 저는 이제 윤석열 때부터 정치를 했으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하여튼 저는 아니 근데 대통령이 뭐 노골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손들어주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걸 해석하는 지금 흐름인 거고. 윤 전 대통령이 집권 초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사실상 찍어낸 뒤 차기 당권 주자로 김기현 의원을 낙점했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대통령을 윤석열의 독재적 당무 개입 행태와 비교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자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이 대변인은 우리 대통령이 설마 그럴 리 없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다르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국 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는 징계 요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 지도부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징계를 검토하고 계시다는 좀 광해에 대해서 표현하신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제명 탈당? 일단 언급을 한 내용이나 구체적 사안 또 의도를 좀 분명히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 총경 출신인 이 대변인은 지난 2024년 정계에 입문한 뒤 총선에서 패배했고 정청래 대표에 의해 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제 뭐 본인은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 뭐 이렇게 대통령께서 설마 당무 개입을 하겠느냐. 뭐 이런 의도로 뭐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거 뭐 윤석열하고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최욱의 탱크 발언하고 유사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본인의 의도가 어땠건 윤석열을 직접 비교를 해서 대통령을 저격을 한 그리고 상식적인 지금 저 박시영 TV나 털튜브들 있잖아요. 털튜브들 방송 보면 가관이에요, 여러분.
아니 이건 누가 봐도 그냥 한글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기자간담회에서 뭐 실명만 언급을 안 했지 당대표를 뭐 직접적으로 저격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셨고, 바로 뒤에 이어서 해외 순방 나가시면서 정청래를 못 오게 한 거, 이건 뭐 대통령 뜻이 어느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는지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털티브들은 아니래요, 지금. 그게 아니래. 대통령을 팔지 말래 또. 이거 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 분열 상태로 가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응? 김어준이나 유시민이나 이 사람들이 과대망상이었는데 이 과대망상이 깊어져가지고 이제 정신 분열 상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그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인가라는, 참 이제 어떤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제가 지적 호기심이 생겼어요. 응? 누굽니까? 유시민이, 침팬치 폴리틱스라고 그래갖고, 침팬치의 군집 생활과 인간의 어떤 정치 행위를 비교를 하면서 그런 걸로 매블쇼에서 좀 인기를 끌었는데, 이거는 침팬치 폴리틱스도 아니야. 침팬치도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 많은 유권자들이 다른 거 다 떠나서, 아니 정청래를 지지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건 자기 마음이지. 나는 문재인을 지지할 수도 있고 조국을 지지할 수도 있어. 그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기 때문에 그걸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취향의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취향이 좀 변태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은, 아니 뭐 한동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준석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오세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심지어는 장동혁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조국이나 정청래라고 좋아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그걸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 왜 한글을 이해를 못하는가? 아니 똑같은 말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들은 말하고 대통령님의 말씀을 5천만 우리 국민들이 다 똑같이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하지? 아니 왜 정치에 눈이 멀면, 요즘에 저지능 고관여층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저지능 고관여도 아니에요. 이게 과연 지적 생명체인가라는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지금 그런 단계에 접어든 거 아니에요? 이들이 과연 지적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지능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다라는 거야. 이거는 무지능이지, 무지능. 무지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능이 없으면 가만히 있지. 그잖아. 지능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당장 표현은 생각이 안 나지만은, 저지능이라고 볼 문제도 아니다 이건. 그냥 정신 착란 상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착란적 고관여층? 정신이 착란된 상태에서 정치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갖다가 정신 착란 상태에 접어든 그런, 그러니까 문체가 맞는 것 같아, 그죠? 그게 있었네. 문체가 맞는 것 같아, 문체. 그죠? 그러니까 뇌가 하나인 거지. 그래서 이게 문체가 정답이다. 그 저지능 고관여도 아니고 그냥 문체. 문체인 거예요. 이거는 거의 좀비 상태로 봐야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브레인이 지시를 하면은 100만 명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문체 상태로 봐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왜 똑같은 말을 듣고도, 저는 뭡니까 이지은 전 대변인도 이상한 거예요. 다 떠나서 윤석열의, 감히 이재명 대통령님을 윤석열에 비교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아니 왜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 왜 이지은은 저렇게 받아들이지? 저는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대통령님을 윤석열과 비교한 것보다,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대통령께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파하시고 그 책임이 정청래에 있다라는 걸 너무나 명백히 했고, 심지어 아주 너무 구체적이었잖아요. 유시민도 대놓고 깐 거 아니에요. 그 김용남 의원을 건을 얘기하면서 다른 당에서 왔으니까 밥그릇 뺏으려고 왔느냐 이런 말 한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유시민을 대놓고 저격을 하는 그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무려 2시간 반이나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건 너무 상식 바뀐 거야. 아무리 자기 욕심에 눈가리 뒤집혀도 그러지. 그 이지은 씨가 제가 볼 때는 뭐 지난번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정청래랑 딱 붙어가지고 이제 문체가 된 거죠. 문체 일원이 되니까 전혀 자기 지능으로 이거 사고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저께 벌어진 일이죠. 화요일 날 벌어졌는데 공교롭게도 다음 날 이제 정청래가 정권은 짧다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을 직접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털레반들이 이재명 대통령만큼은 성역으로 놔뒀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뭐 김민석을 깐다든지 뭐 정성호를 깐다든지 아니면 뭐 이현주나 강득구와 같은 친명 의원들을 깐다든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건드리는 거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이재명 대통령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언사 갔다 온 이후에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직접 겨냥을 한다. 이 문저털레유가. 이제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걸 넘어서서, 이건 거의 광란적 상태에 접어든 거 아닌가. 여러분, 방송에서요, 제가 그 말씀 아까 드리려고 했던 건데, 방송에서 저런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온다라는 건요, 프레임 밖에 있을 거 아니에요. 프레임 밖에서는 쟤네들이 어떻게 얘기를 나누냐 이거예요. 방송에서 쟤네들이 박시영, 뭐 최강욱 거의 난장판이잖아요 지금. 근데 방송 카메라가 안 돌아갈 때는 쟤네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하고 있겠어요, 그죠? 방송 시작하기 전에 무슨 얘기할까요? 그 술자리에 가면 무슨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지은이랑 박시영이랑 최강욱이랑 방송 끝나면 뒤풀이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술자리에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런 얘기가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모여가지고 대통령 까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마구 까는 그런 얘기들을 술자리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지은 같이 정치 경험, 방송 경륜이 적은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박시영은 뜯어 말리잖아. 박시영도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이제 뜯어 말리는데, 그건 이제 나는 방송 구력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이지은은 이제 경험이 짧잖아요. 그래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방송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지적 능력이 뛰어나야 방송을 할 수 있는데, 문저털레유는 방송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만한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평소의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자, 이게 이지은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지금 조직적으로 문체의 움직임이다라고 보는 게, 한 명만 이랬으면은 뭐 실수했나 보다 그러겠는데, 너도라도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최민희, 여자 정청래죠? 여자 정청래 최민희도 윤석열과 대통령을 비교를 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최민희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이 민생 변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밑바닥에서는 윤석열 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말도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는 최 의원이 민심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민희 육성은 제가 준비를 못했고, 요거를 이제 옮겨서 쇼츠를 만든 영상을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지은과 똑같은 얘기를 했다. 윤석열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라는 얘기. 이게 이지은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이지은이, 윤석열하고 뭐가 다르냐, 당무 개입을 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나, 최민희가 윤석열 때와 지금 뭐가 안 달라졌어요? 이게 지금 본인이 민생이 힘들어서 그 뭐 최강 경기가 뭐 좋지 않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윤석열 때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전혀? 최민희 의원. 내가 물어보고 싶어. 윤석열 때하고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지금 이번 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주가가 8,000 가까이 와 있어요. 윤석열 때 2,000대였어. 이 주가만 놓고 봐도 지금 크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민생이 어려운 것도 전쟁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지. 아니, 이란에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판에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많은 성과들을 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뭐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여당 의원이 이 방송에 나가가지고 인터뷰를 할 소리냐고. 이게 이지은이 발언보다 최민희 발언이 더 심각해요, 여러분. 이게 이지은이한테 묻혔는데 최민희 발언이 훨씬 더 심각한 발언이에요. 그리고 진짜 제가 이쯤 되면 이게 문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잖아. 선운사 갔다 오고 나니까 정청래가 무슨 누구한테 오더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공교롭게도 선운사 가는 날 이지은이 저런 망언을 하고 정청래는 갔다 오자마자 정권은 짧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협박질하고 최민희는 윤석열 때하고 달라진 게 없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이거는 오더 받고 이러는 거라고 저는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김어준이 이제 뭐 귀국을 할 건데 이번 주는 방송을 안 할 거예요, 아마. 예, 김어준이 뭐 어딜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파리를 간 거 아니냐, 뭐 식당 한다고 파리를 갔다 그러는데 아니 식당 가가지고 예, 방송 비우는 거보다 식당에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방송을 계속 하는 게 아무래도 김어준이 안 나오면 시청률이 떨어지잖아요. 예, 뭐 20만대에서 많이 떨어졌더라고. 그리고 지금 대단히 위험한 때 아니에요. 김어준 입장에서 보면은 지방선거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았고 지방선거 이후에 민심이 당심이 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에 어떻게든 이제 방송을 지키면서 본인이 해명할 건 해명을 하고 또 설득할 건 설득을 하고 시청자를 지금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이런 중대한 시기에 예? 프랑스에서 뭐 식당 하는 게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지만 거길 간다고? 게다가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정청래가 완전히 지금 죽도록 얻어맞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김어준이 그깟 식당 일 때문에 파리를 간다고요? 뭐 오늘 왔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면 뭐 오늘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내일까지 방송은 쉬겠죠. 그러니까 일주일 지금 쉬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오더를 김어준도 이 오더를 받은 거 아닌가 싶어. 뭐 양정철하고 김어준이야 뭐 대단히 가까운 사이라는 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문체 컨트롤 타워에서 이제 이재명과 나를 세워라. 이재명도 공격하라. 이런 이제 오더가 내려왔는데 김어준이는 이제 이대로 했다가는 자기가 죽는 걸 아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예, 지금 만약에 김어준이 있는 상황이면 이거 방송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부터 또 그 출국, 정청래 패싱, 그 다음에 정청래의 정권 짧다 발언, 이런 거 다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무시하고 갈 수가 없잖아. 이게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계엄 때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일주일 이상 방송을 비웠잖아. 근데 그래 어떻게 뭐 본인이 운이 좋게 윤석열이 계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먼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김어준이 진짜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런 정보를 뭐 본인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 그런 증언을 했어요. 자기가 우방국의 대사관에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계엄하려고 한다라는 걸. 근데 그 김어준이 만약에 미국 대사관 쪽에서 이게 뭐 미국 대사관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한 얘기니까 우방국의 대사관에서 얘기를 들었다는데 그게 뭐 영국이겠습니까? 뭐 프랑스겠습니까? 일본이겠어요. 결국 미 대사관에서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정보를 들었으면은 제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로 제보를 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화 안 했잖아요, 이놈이. 그 정보를 만약에 들었으면은 정상적인 놈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님께 바로 그 정보를 공유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했잖아요, 이놈이. 나중에 얘기한 거잖아. 그 이재명 대통령 끌려갈 뻔 한 건데도 정보 공유 안 하고 쟤는 도망갔잖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당시에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도 튄 거 아니에요, 주진우 보내고. 그 정보를 당연히 민주당하고 공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김어준은. 근데 김어준이 정보 공유했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수습이 됐으면은 그래 도망은 갈 수 있다 칩시다. 무서우니까 도망은 갈 수 있다 치는데 계엄해제 동의안이 통과가 됐으면 바로 복귀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귀를 안 했잖아. 일주일 동안. 일주일인가요? 상당히 오래 복귀를 안 했어요. 그 왜 복귀를 안 했냐고. 당연히 지금 나라가 완전히 뒤집히는 대사건이 터졌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스피커가 방송을 안 하고 방송을 쉰다고? 그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거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봐도 시청률 빵빵 터지는 그야말로 40년 만에 한 번 오는 대목이 온 거잖아요. 성수기가 온 거잖아. 그런데 방송을 안 하고 열흘 동안 숨어 있다고? 이상하잖아 이거. 제가 볼 때는 김어준이는 2차 계엄까지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런 정보까지도 확인을 하고 있었던 거지. 2차 계엄에 대한 정보까지도 확인이 그죠? 그 정보를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정리될 때까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럼 과연 누가 미국에서는 왜 김어준한테만 이런 정보를 줬을까요, 여러분? 미 대사관이 대한민국이 계엄이 터져가지고 독재로 회귀하는 게 부적절해서 한국에 정보를 흘린 거라면 그걸 왜 김어준한테 정보를 흘립니까? 이재명 대통령, 미 대사관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에게 먼저 연락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자 이재명 대통령하고 공유를 안 했어요. 이걸 민주당하고 공유를 안 했어. 그 얘기 무슨 뜻입니까? 미국에서도 은근히 윤석열 쿠데타가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 이거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패배하고 심지어는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가정법이긴 하지만은 지금 잠실에서 난리잖아 보수 애들이. 이거 선관위가 그야말로 사고를 친 건데 이걸 가지고 뭐 시위를 하고 지금 며칠째 이러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를 정원호 후보가 이겼으면은 난장판이 될 상황이었어요. 선거 진 걸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막 폭동이 벌어지고 저 태극기 부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스탄이 왔다 갔잖아요. 우리 지방선거 때 왜 모스탄이 왔다 갑니까? 모스탄이 평택도 갔어. 조지리하고도 관련 있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선거 끝나자마자 부정선거 사건이 터지고 이놈들이 태극기 부대가 우르르 몰려나와가지고 젊은이들 선동해서 그러니까 이란에서 막 시위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베네수엘라에 막 시위 벌어지고 그런 것하고 유사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질 뻔한 거야. 그래서 막 혼란스러워지면 이제 트럼프가 이재명 체포한다고 그러고 막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근데 이런 시기에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 지금 선거 직후에 민주당 내부 상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님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 부정선거 문제, 부실선거 문제를 선관위 사태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김민석 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발빠르게 움직였으니까 이게 이나마 수습이 된 거지. 그죠? 김민석 총리가 대학생들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기자간담회 때 부끄러웠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젊은이들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30하고 태극기 부대를 갈라쳐 놨기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안 커진 거지. 정청래는 완전히 손 놓고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정청래는. 이런 게 다 계획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시점에 김어준이 튀었잖아, 지금.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과연 우연이겠느냐고. 그 김어준이 저는 살짝 도망간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방송을 계속 하고 있었으면은, 정청래 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계획대로면 이제 문조털레 위에 손을 들어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정청래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정청래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김어준이. 같이 가는 거지, 그냥. 땡큐지, 저는. 근데 싹 피해 간 거야, 지금. 뭐, 쟤네들이 나름 이제 작전 짜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 봐요, 저는. 정청래하고 최민희가 이제 총대 메고, 그 밑에 이제 뭐, 그 털튜브들이
그 총대 메고 김어준은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김어준은 살짝 빼놓은 거지. 살짝 빼놓고 나중에 또 돌아와야 여기서 같이 휩쓸려 버리면 김어준까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제 그 뭔가 문조털레유가 제기할 수 있는 발판 자체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은 싹 빼놓은 거 아닌가 지금. 물론 이제 아마 이번 주까지는 쉴 거예요. 내일 쉬고 월요일날 무슨 얘기 할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봐야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김어준이나 문조털레유가 하는 행보를 보면은 저는 이 군체의 브레인이 양정철이다. 저는 유시민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게 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추론의 단계에서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절대 양정철이나 유시민 정도 따위가 이 군체 브레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세력이 배우가 저는 문조털레유 뒤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저는 꼬리가 길면 그죠? 잡힌다고 이제는 잡힐 때가 됐어요.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그죠? 나도 이제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배우가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깟 문조털레유가 무서워서 대통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세게 들이받는 이유가 단지 문조털레유 정청래가 짜증나서 이러실까요? 이게 다 겹치잖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실선거 사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조털레유의 난도 그렇고 이게 다 겹치잖아 지금. 저는 이재명 정부 전복 작전에 들어갔다고 봐요. 이재명 미치겠거든 지금 트럼프가 볼 때는. 오늘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안보는 미국, 뭐 경제는 중국, 안미 경중 이거 옛날 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 안보도 미국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누가 봐도 선명하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고 있고 반미는 아니지만 탈미국화하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그리고 이재명의 탈미 외교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미국이 이 대한민국에 자기들이 심어놓은 끈아풀들 총동원을 해서 그 끈아풀들이 국민의힘에만 있겠습니까? 아니 문재인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할 때 미국말 미국한테 한마디도 못했잖아. 찍소리도 못했잖아요 문재인이 미국한테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통일 직전까지 갔다가 문재인이 미국의 눈치 보는 바람에 남북관계가 엉망돼버린 거 아닙니까? 제가 여시재와 홍석현을 배우라고 이제 블랙하우스에서 처음 지적을 한 거잖아요. 여시재와 홍석현. 지금 여시재가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예전과 같이 활동하진 않습니다. 근데 왜 홍석현을 핵심 인물로 제가 집었냐면은 홍석현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두 개의 힘이 있어요.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제국적 지위를 갖도록 만들자. 우리가 강대국을 만들자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저는 생각이라고 봐요. 그 최근에 그 호남에서 김민석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K 황금 시대를 열자. K 황금 시대. K 골든 에이지를 열자.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뭡니까? 영국이 빅토리아 시대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은 루즈벨트 시대에 초강대국이 됐다.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되자. 그러려면은 민주당이 장기 집권해야 되고 우리 국정 운영이 안정이 돼야 된다. 그래 장기 집권해서 지금은 K 황금 시대의 초입에 있다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제국으로 만들자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님과 저는 김민석 총리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아무 눈치도 안 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또 열광하는 부분도 있고 미국 눈치도 안 보고 중국 눈치도 안 보고 아무 눈치도 안 보잖아. 오로지 우리 국익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민석이 만약에 그 뒤를 이어서 대한민국을 제국으로 만들겠다. 대한제국을 만들겠다. 이래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골 아픈 거죠. 이재명이야 뭐 어떻게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이재명이 만약에 대를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해도 문제고, 그죠? 연임을 해도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 개헌을 우리가 못 해가지고 200석을 못 만들어서 개헌을 못 했어.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다음에 이재명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재앙이지, 재앙. 재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 문저털레유를 펌프질을 해서, 그러니까 정청래나 우리가 볼 때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정청래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저렇게 들이받아가지고 과연 지금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볼 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저 최민희가 저게 미쳤나? 이재명 대통령한테 들이받으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정치인이 없어요. 그리고 김어준이 이놈 미쳤나? 유시민이 미쳤나?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가 미국이고 하나가 삼성이잖아요. 그래서 홍석현이 두 가지와 다 걸쳐 있어요. 미국통이잖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국통이 홍석현이에요. 그 다음에 삼성 일가하고 또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제가 홍석현을 배우 세력으로 지목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 그 뒤에는 이제 더 큰 배우가 있는 거죠. 삼성이라는 이제 대재벌과 미국이라는, 그 절대 권력. 이 두 가지의 교차점에 홍석현이 있고, 홍석현이 이제 미국 민주당 쪽에 발을 걸치고, 민주당에 이제 수박을 육성하는, 그런 뭐, 수박 사육사? 뭐 이런 역할을 해왔잖아. 그런데 본질은 홍석현은 아닌 거죠. 홍석현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얼굴마담? 홍석현은 뭐 현지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 뒤에 있는 진짜 세력은 누구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은 좀 달라졌죠. 지금 뭐 삼성이 이제 못된 짓을 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재용까지 이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저는 지금 이제 삼성 바뀌었다고 봐요. 그 이재용도 이재명 대통령님께 이제 매료가 됐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금 이재명 정부를 또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후원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동생 이재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옛날엔 그랬다라는 거예요, 삼성이. 이건희 시절에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뭐 삼성 장학생 얘기 여러분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재용이 뭐 감옥에 갔다 와서 정신을 차린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이 뭐 깨달은 바가 있는 것인지 지금은 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입장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는 뭐가 배우에 믿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 거예요. 유시민이나 김어준이 저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미쳐 날뛰고 있는 게 뭐가 쟤네들이 믿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문재인 믿어가지고 이게 될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양정철 믿어가지고 될 일이에요? 감히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금 덤벼들었다가 이길 놈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다 죽는 거죠. 그냥 죽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덤벼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덤벼들잖아. 너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몇 달째 이러고 있잖아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뒤에 더 힘센 놈이 있으니까 더 센 백이 있으니까 더 강력한 백이 있으니까 쟤네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겁니다. 자, 최민희 영상 좀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죠. 정확히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를 배웅하는 환송 장소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판결이 보기 싫어서 그랬다. 라는 해석이 많은데 최민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서 분열을 좀 더 확장시키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언론이요? 지금 그 질문 자체가 청와대에서 이미 입장이 나왔잖아요. 그걸 못 믿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의아한 게 김민석 총리는 왔어요. 정확히는 고건 총리 이후에 참여정부 고건 총리 이후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총리가 배웅을 나온 건 처음이라고 해요. 누구나 이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세요. 의심은 자유고요. 그래서 그 의미 부여는 각자 하시고요. 두고 보면 되는 거죠. 최민희가 보세요. 뭐 거의 발작을 하고 있죠 지금. 완전 발작을 이성을 잃었잖아요 얘네들이. 그리고 뭐 진행자랑 거의 뭐 싸우고 뭐 마음대로 생각해라.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이성을 거의 잃은 상태다. 근데 대립된다면 저는 당연히 친명이죠. 이건 친청입니까? 친김민석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니 친청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저는. 정청래랑 가깝다. 당대표인데 당대표 측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민희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나는 친명이고 또 친청이다. 나는 대통령과 가깝고 난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다음 당대표를 지지한다. 민주당 의원으로서 당연히 당대표를 응원하고 대통령을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친명이고 친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 그럼 아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될 일을 나는 굳이 나는 친청이 아니야. 씨발. 청래 묻으면 뭐 큰일 나? 정청래가 혐오의 언어예요? 친청이 혐오의 언어야? 아니 저렇게 무슨 뭐 유다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뭘 저렇게 극구 부인을 하면서 막 정색을 하고 부인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친청이 정청래 인기 좋다며. 친청인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친청이면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누가 봐도 최민희는 친청이잖아. 그걸 뭐 굳이 베드로야 왜 부정을 해? 나는 친명이고 친청입니다. 그럼 끝난 문제 아니에요. 근데 막 화를 내면서 발광을 하는 거야. 그 정청래를 2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묻으면 이제 막 죽는 거예요. 혐오 인간이야 정청래가? 문조털레유랑 똑같은 거예요. 친청이 이제 문조털레유급이 된 거야. 그 혐오의 언어가 된 거야. 청래반, 털레반에 이어서 청래반이 등장. 청래반 등장한 거 아닙니까 이거?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